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형수님, 그 통장 절대 열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 강태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30억 3,472만 원. 이 돈이 대체 뭐지? 박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 말고도 남편이 죽은 지 정확히 1년 후 발견한 복권 당첨금 23억. 형수님, 제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연우의 다급한 외침. 최유진의 흐느끼는 음성. 왜 남편의 친구들이 이렇게 난리일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려고요?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형수님이 알면 어쩌려고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남편을 죽인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스스로. 스스로? 30억이라는 돈. 의문의 죽음. 입을 다무는 3명의 남자.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30억을 남기고 죽었다면? 그 죽음이 당신 때문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 2024년 10월 15일 밤 11시.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박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 가려고? 응. 태준이 형이 급하게 보자고 해서. 금방 올게.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사랑해. 민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따르릉, 따르릉.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보호자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수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남편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이 강남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살 수 있죠. 제 남편 살 수 있는 거죠? 의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새벽 4시 13분. 박민수는 숨을 거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어나갔던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줄은요. 여보, 왜 나를 두고 가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민수의 오랜 친구들인 강태준, 이연우, 최유진도 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민수 형이.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와 유진도 붉어진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형님이 저희한테 형수님 잘 부탁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좋은 친구들을 뒀네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세 남자의 눈빛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서연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1년 후 2025년 10월 18일 서연은 민수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2024년 9월 1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뭐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5일.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항암 치료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다. 9월 15일. 보험금 조회해봤다. 사고사는 30억. 병사는 5억. 서연아, 미안해. 10월 14일. 내일 실행한다. 서연이가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설마.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민수 명의 계좌에서 박서연 명의로 30억 3,47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30억? 서연은 급히 민수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차마 켜보지 못했던 그 휴대폰을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수백 개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서연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민수와 새 친구들의 대화였습니다. 민수가 새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밤의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려고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내 결정이야. 형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살인? 아니야. 난 어차피 6개월 못 살아. 고통스럽게 병원 침대에서 죽느니 서연이한테 돈이라도 많이 남기고 가는 게 낫지. 형수님이 알면 어떡하려고요? 형수님이 이 사실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실 거예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야. 절대로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만 알고 살게 해줘. 형님, 부탁이야. 서연이 곁에서 잘 지켜봐 줘.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바보야.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님 휴대폰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네, 방금 켰어요. 형수님, 저희 지금 당장 뵙겠습니다. 30분 안에 댁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태준 씨. 도대체 무슨...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복권은 당첨될 거야. 내가 당신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로 샀거든. 30억에다 복권 당첨금까지 합치면 당신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제발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서연의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강태준, 이현우, 최유진 세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현우와 유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저희가 형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희를 부른 건 작년 10월 14일 밤이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급하게 보자고 하셔서 3명 다 모였죠. 현우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형님이 우리 앞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셨어요.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6개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병으로 죽으면 보험금이 5억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사고로 죽으면 30억이 나온다. 게다가 복권도 샀다. 분명히 당첨될 거다. 서연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말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말렸어요. 이건 안 된다고 형수님이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하지만 형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어요. 어차피 6개월 후엔 죽는다. 항암 치료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깨끗하게 가는 게 낫다고.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저희는 형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형님이 그날 밤 트럭 운전기사한테 거액을 주고 약속했어요.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해서 형님 차를 들이받으라고. 운전기사도 빚이 많았던 사람이라 결국 승낙했고 서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그 운전기사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년형을 받았어요. 형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돈으로 그 사람 가족들은 생활하고 있고요. 형수님, 저희는 1년 동안 정말 괴로웠습니다. 형님의 부탁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형수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형님이 1년 뒤에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해 놓으신 거였죠. 그래서 급히 연락드린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세 남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님을 막지 못해서.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복권은요? 복권은 정말 당첨된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에 당첨 결과가 나왔어요. 1등 당첨금 32억. 세금 떼고 나면 약 23억 정도 되죠. 그걸 형님 명의 비밀 계좌에 넣어뒀다가 오늘 형수님 계좌로 이체된 겁니다. 30억 보험금에 23억 복권 당첨금. 총 53억.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한 거네요. 형수님,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서연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형님이 형수님을 위해 남긴 돈이니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다면 저도 민수의 뜻을 따라야겠죠. 형수님, 일어나세요, 다들.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세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했어요. 민수가 죽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매일 꽃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밤마다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유진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한 달은 형수님과의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다고.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한 달이 가장 행복했다고.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분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수님. 민수가 어떻게 그 운전기사를 만났는지,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싶어요. 태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알아야 해요. 제대로 보내드리려면 전부 알아야 한다고요.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저희를 부른 건 10월 14일 밤 11시였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형님이 봉투 3개를 꺼내셨어요. 봉투 안에는 각각 5천만 원씩 들어있었어요. 유진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죠. 형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그동안 친구로 지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그때 형님이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셨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췌장암 말기. 전이가 심해서 수술도 불가능. 항암 치료를 받아도 6개월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서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어차피 죽는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형수님께 최대한 많은 돈을 남기고 싶다고.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대요. 사고사로 위장하면 보험금이 30억이 나온다고. 게다가 복권도 샀는데 당첨될 거라고 확신하신다고. 저희는 미쳤다고 말렸어요. 유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자살이라고, 보험 사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형님은 이미 결심하신 상태였어요. 형님이 이미 운전기사까지 섭외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50대 남자인데 사업 실패로 빚이 10억이 넘었대요. 가족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고 형님이 그 사람한테 20억을 제안하셨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20억을 주겠다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가족들이 살 집도 마련하라고.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0억을요? 네. 김철수는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하지만 형님이 자신은 어차피 6개월 안에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 두 가족이 다 살 수 있다고 설득하셨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결국 김철수가 승낙했고 형님은 그날 밤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저희는 형님을 말렸어요. 새벽 2시까지 말렸어요. 하지만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미 차를 타고 강남대로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된 지점에서 김철수의 트럭과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김철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로 5년형을 받았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미리 변호사도 선임해 놓으셨어요. 김철수가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20억은 형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김철수 가족 명의로 이체됐어요. 서연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민수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형수님, 형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이기적인 선택인 걸 안다고. 하지만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제발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새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랬어요? 왜? 서연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매일 울었습니다. 53억이라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편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아내 정미숙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 남편을 죽인 그 운전기사의 아내? 문을 열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말아야 하는 거 아는데. 미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들어오세요. 서연이 미숙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여자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사모님의 남편분을. 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에요. 당신 남편은 그저 도와준 것뿐이고.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교도소에서요. 그 편지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이요? 네. 박민수님께서 췌장암 말기셨다는 것, 일부러 사고를 계획하셨다는 것, 저희 가족을 위해 20억을 주셨다는 것. 미숙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박민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린 것뿐이라고.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서연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미수가 나는 살인자가 됐다. 비록 박민수님이 원하신 일이지만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야.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속죄할게. 20억은 빚 갚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고 집 한 채 사는 데 써. 그리고 박민수님 부인께 꼭 사과드려. 내가 대신 사과해달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남편, 착한 사람이네요. 사모님, 저도 남편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서연이 서재로 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1년 후에 배달되게 해놨더라고요. 서연은 편지를 꺼내 미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하고 간 게 가장 후회돼. 하지만 나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받으면서 죽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게 싫었어.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어. 나는 한순간에 가고 너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53억이면 충분할 거야. 제발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35년 동안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 가족도 잘 부탁해. 그 사람도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야. 미안하다고 전해줘. 사랑해, 서연아.
두 여자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남편도 피해자예요. 우리 남편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죠. 서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20억 잘 쓰세요. 아이들 잘 키우시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미숙이 일어나 깊게 절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 남편, 5년 후에 출소하면 뭘 하실 건가요?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오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대요.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일을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평생 갚으면서 살겠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5년 후에 나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그러길 원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떠나고 서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당신이 남긴 돈 제대로 쓸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에 보답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을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어떤 기부를 원하십니까? 췌장암 연구 기금으로 10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억이요? 네. 제 남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인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박민수입니다. 기금 이름을 박민수 췌장암 연구기금으로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10억 기부하셨다고요? 응. 민수가 원했을 일이니까. 형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서연의 두 번째 행보는 더 과감했습니다. 그녀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이연우 씨, 세무 관련해서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형수님. 제가 전부 무료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씨는 보험 상담을 맡아주세요. 유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형수님. 재단 설립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도 1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는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미숙 씨네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요? 네. 남편이 교도소에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하셨네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장학금도 따로 지급하고요. 네. 하지만 이분은 괜찮아요. 그분도 피해자예요. 한편 강태준, 이연우, 최유진 세 사람도 변화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부동산 수익금 중 일부를 매달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현우는 무료 세무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유진은 사고 유가족들을 위한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형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뉴스팀 기자 김소희입니다. 젊은 여기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취재요? 네.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53억을 물려받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다른 유가족들을 돕는다는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이야기는 좀 복잡해서요. 괜찮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결국 서연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일부러 사고를 낸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췌장암 말기였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위해 큰 돈을 남겼다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단으로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에만 기부금이 5억이 넘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봉사하고 싶다는 연락도 수백 건이에요. 서연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사진 속 민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보.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했을까?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했다는 게 너무 깔끔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 서연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그때 책장 뒤편에서 작은 USB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급히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WMV.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3일 전 혼자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겠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하고 가서. 하지만 나는 내가 내 병든 모습을 보는 게 싫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의사가 그랬어. 6개월 안에 죽는다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고작 몇 달 더 연장될 뿐이라고. 그동안 나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래.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한순간에 가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너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남기고 가야겠다고. 보험금 30억, 복권 당첨금 23억. 총 53억이면 너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넌 그 돈으로 더 멋진 일을 할 거야. 나는 너를 알아. 서연은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복권 당첨.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나는 복권 판매점 사장님과 친했어. 김영호 사장님. 그분이 나한테 특별한 제안을 했어. 화면 속 민수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 사장님도 말기 암 환자였어. 간암이었지. 그분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그분한테는 가족이 없었어. 부인도 자식도 없이 혼자였지.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말했어. 자기가 가진 돈이 50억이 있는데 죽으면 그냥 국가로 넘어간다고. 차라리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짰어. 김 사장님이 당첨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 서연아, 이건 불법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죽을 사람이었어. 어차피 갈 목숨이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나 하고 가자고 생각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당첨 번호를 조작해서 내가 1등에 당첨되게 했어. 그리고 자기 재산 50억 중 27억을 나한테 줬어. 나머지 23억은 자기가 선택한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지. 그 27억 중에서 복권 세금 내고 나머지를 더해서 23억이 된 거야. 그게 너한테 간 복권 당첨금이야.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범죄자가 됐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게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리고 김영호 사장님은 나보다 2주 먼저 돌아가셨어. 2024년 10월 1일에. 그분의 마지막 부탁은 이거였어. 내가 받은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고. 민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재단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을 거야. 그게 바로 김 사장님과 내가 원했던 거야. 하지만 조심해. 이 비밀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복권 당첨이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게 무너져.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 친구들도 이 사실은 몰라. 김 사장님과 나 단둘이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야. 서연아, 사랑해. 35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무거운 비밀을 남기고 가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권 당첨이 조작이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단은 물론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호 사장님의 편지. TXT. 클릭했습니다. 박서연님께. 저는 김영호입니다. 민수 씨의 친구였죠.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와 민수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나 하고 갔으니까요. 부디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저와 민수 씨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감동, 분노, 혼란, 슬픔. 당신이 나를 위해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USB를 태워버렸습니다. 여보, 이 비밀은 나만 알고 갈게요.
당신과 김영호 사장님의 마지막 부탁. 지킬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기부금이 15억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서연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단 운영, 상담, 봉사활동, 남편의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새로운 지원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미라 씨라는 분인데요. 남편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날짜가 2024년 10월 15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자신의 남편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혹시 면담 가능할까요? 네, 지금 대기실에 계십니다. 서연은 김미라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눔재단 대표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분이 작년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남대로 삼성동 근처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민수가 죽은 바로 그 장소, 그 시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 차가 누군가를 치었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을 피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고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남자 한 명이었대요.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신원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 남편도 그 사고로 죽었어요. 두 사람 다 죽은 거죠. 미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남편 차가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 피해자가 민수였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유족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도 경찰도 신원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미라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대표님도 같은 날 남편분을 잃으셨다면서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님, 남편분도 작년 10월 15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피해자가 대표님 남편분이셨나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이었습니다.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대표님 남편분을... 아닙니다. 서연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일부러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기로. 제 남편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6개월 시한부였죠.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계획했어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한테 돈을 주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당신 남편 차가 그걸 피하다가 제 남편이 휘말린 거였군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남편 때문에 당신 남편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당신한테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미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세요. 미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대표님, 미라가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제 남편도 암 환자였어요. 네, 폐암 말기였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했대요. 서연은 놀라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얼마 못 사는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한순간에 갔으니 어쩌면 고통 없이 간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미라 씨, 저도 보험금 받았어요. 15억. 제 남편도 사고사 특약이 있었거든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남편들 참 비슷하네요. 미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둘 다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표님, 저도 재단 일 도와도 될까요? 제 남편이 남긴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요. 정말요? 네. 우리 남편들이 원했을 일이잖아요. 서연은 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김미라는 희망나눔재단의 부대표가 됐습니다. 두 여자는 함께 유가족들을 도우며 남편들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복권 조작의 비밀. 그 비밀만큼은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됐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비영리 단체가 됐습니다. 지원한 유가족만 500명이 넘었고 기부금은 40억을 돌파했습니다. 서연과 미라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강태준, 이연우, 최유진도 여전히 재단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검찰청 금융조사부 김정훈 검사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이요? 네. 2024년 10월 복권 당첨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대표님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들킨 거야. 복권 조작, 남편과 김영호 사장의 비밀. 그게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미라가 함께 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긴장돼서요. 조사실에 들어가자 김정훈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서연 대표님, 2024년 10월 복권에 당첨되셨죠? 네. 정확히는 제 남편 명의로 당첨됐습니다. 그 당첨금이 23억이었죠? 네. 김 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첨 번호 선택 패턴이 너무 완벽했어요.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복권 판매점 사장 김영호 씨가 당첨 발표 한 달 전에 사망했더군요. 가난 말기였고요. 더 조사해보니 김영호 씨가 복권 시스템 내부자였습니다. 당첨 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편분과 김영호 씨가 공모한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검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제 남편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6개월 시한부였죠. 김영호 사장님도 간암 말기였고요. 두 분 다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 하고 싶어 하셨어요. 서연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계획, 복권 조작, 김영호 사장의 도움까지.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제 남편과 김 사장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김 검사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복권 조작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표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재단만큼은 지켜주세요. 5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의지하고 있어요. 김 검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23억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쓴 건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전부 재단 운영과 기부에 사용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모든 회계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김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저도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5년 전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희망나눔재단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재단에서 심리 상담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됐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표님을 처벌해야 하나 아니면. 김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번 건은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미 사망했고 남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이 그 돈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범죄의 결과물이 이렇게 선한 일에 쓰였다면 법이 꼭 처벌해야 할까요? 검사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세요. 그게 남편분과 김영호 씨가 원했던 거잖아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찰청을 나온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 모두를 모았습니다. 미라, 태준, 현우, 유진, 그리고 직원들까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서연이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오늘 검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유가족들을 도울 겁니다. 제 남편 김영호 사장님, 그리고 미라 씨 남편까지 세 분이 남긴 사랑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대표님,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은 독이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축복이었어요.
사진 속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김영우 사장님과 함께요. 당신들이 한 일은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어요.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서연과 박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아내는 그 사랑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불법이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아내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돈의 가치는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53억이라는 거액은 혼자 쓰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축복이 됩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수백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셋째, 잘못된 시작도 올바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권 조작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선한 곳에 쓰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유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갑작스러운 이별로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와 함께 걸어줄 누군가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